교재 52쪽을 보시면은요, 보시는 화면처럼 연습 문제 세 번째 거, 연습 문제 세 번째가 아니라 챕터 3에 있는 연습 문제 1번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함수 6문제가 나와 있고요. 조건부 소식 쓰는 게 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52쪽 문제 1번, 구분에 대해서 작성하는 거네요. 그렇죠? 분류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1이면 신제품이라고 쓰시고, 2이면 기존 제품이라고 쓰시고, 3이면 변경 제품이라고 표시하시오. 무슨 함수? 추수 함수하고 라이트 함수를 사용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눈치 이제 채셨죠? 추수는 어떻게 쓰라 그랬죠? 추수. 어떤 값, 그리고 값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일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1일 땐 신제품, 2일 땐 기존 제품, 3일 때는 변경 제품. 답이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값. 이 값이 뭐라고 돼 있어요? 분류 코드의 마지막 글자에 따라서, 분류 코드의 마지막 글자에 따라서 1이면 신제품, 2면 기존 제품, 3이면 변경 제품, 이렇게 가라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분류 코드의 마지막 글자라는 게 라이트 함수를 써야 되잖아요. 이 함수는 아직 안 썼으니까 여기다가 라이트 함수를 쓰고, 분류 코드의 마지막 글자라는 건 뭐예요? 오른쪽에 한 글자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1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분류 코드가 뭐예요? 분류 코드가 여기 있네. B의 5번째 셀. 얘가 B의 5번째 셀이 되는 거죠. 답은 이렇게 이제 산출해 나가는 거예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엑셀 함수를 이용해서 수식을 산출해 나가는 과정을 메모해 드린 건데, 이게 이제 연습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메모해 드린 것처럼 메모해 드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연습장에다가 추수는 문법이 는 추수 가로 열고 어떤 값, 그리고 1, 2, 3일 때 나열하는 값을 써주는 거고,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의미를 여기다 부여해 줘야죠. 마지막 글자에 따라서 1이면 2면 3이면 이렇게. 근데 그 마지막 글자라는 것이 라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오른쪽에 한 글자가 마지막 글자니까, 오른쪽 글자니까 이렇게 표현해주고, 분류 코드는 B의 5번째 셀이었다라고. 그러면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있어요. 공부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쉽게 접근해 나가면서 반복하다 보면 머리에 박히는 거지. 누가 처음부터 어렵게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저는 이해를 못하면 암기를 못합니다. 이해가 안 되면. 어떤 사람이 막 설명해 주시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돼. 그러면 그냥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저는요. 머리가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근데 이해가 되고 나면 돌아서면 까먹지만서도 이해가 되면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해가 됐으니까 막 반복하거든요.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저는 그렇게 공부를 해왔어요. 이거를 돌대가리 공부법이라 그래요. 돌에다 글자 안 새겨보셨죠, 여러분들이요? 돌에다 글자 새기 되게 어려워요. 근데 한번 새겨놓으면, 이게 오래가. 잘 안 지워져.
돌대가리의 장점이 그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 직접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는 추수 가로 열고 인덱스 넘버라고 써있죠. 인덱스 넘버. 그렇죠. 인덱스 넘버가 아까 있는 여기 코드의 오른쪽 한 글자, 마지막 글자라고 했는데 이게 헷갈리니까 FX를 누르죠. FX. 그럼 설명이 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밸류 1은 뭐라 그랬죠 아까? 신제품. 밸류 2는 기존 제품. 밸류 3은 변경 제품. 여기까지 썼어요. 근데 인덱스 넘버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요 분류 코드의 오른쪽 한 글자라고 했으니까 라이트 함수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여기다 라이트 함수를 직접 쓰실 수 있으면 좋은데 여기다 찾아봐야지. 라이트가 없으니까 추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R자를 찾으면 R로 시작하는 함수가 이렇게 있겠죠? RIGH 여기 있네요. 라이트. 확인 누르면 이제 라이트 함수에 대한 설명 이제 여기 마법사가 뜨고 이때 요 글자에서 몇 글자? 한 글자. 분류 코드에서 오른쪽에 한 글자를 자르면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추수를 클릭해 보면 추수에 라이트 함수가 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1일 때 신제품, 2일 때 기존 제품, 3일 때 변경 제품이라고 써 있으니까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그러니까 이거는 함수에 대한 기능을 잘 모르실 때 기능을 불러와서 거기다 메꿔 나가는 기능이죠. 이걸 함수 마법사 형태라 그래요. 이렇게 불러와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함수가 두 가지가 섞여버리면 헷갈려요. 하나의 함수만 쓰라 그러면 수월한데 그럼 이렇게 쓸 거냐 아니면 제가 이렇게 나열해 드린 대로 이렇게 함수를 도출해 나갈 거냐 하는 거죠. 엑셀화하는 과정을 연습하실 거냐. 근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엑셀화하는 과정을 꾸준히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실무 업무에 들어가서도 근데 이제 자격증 시험에는 어떤 함수를 사용하세요 라고 알려주는데 실제 업무상에서는 어떤 함수를 사용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선생님 그럼 시험 볼 때요 이 FX 눌러서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돼요. 옆 사람 거 보지만 않으시면 되고 옆 사람 두들겨 패가지고 야 답 좀 여기다 적어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뭐 컴퓨터 상에서 나타나는 기능을 다 인터넷 실행해갖고 검색하시면 안 되고요. 그건 안 되고. 엑셀에 있는 기능은 다 사용해도 뭐라고 안 그래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시험을 볼 때 진짜 헷갈려요. 문법이.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검색을 했더니 설명이 쫙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시험을 본 적도 있어요. 솔직히. 그러면 이 사람의 엑셀 시험인지 인터넷 시험인지 감독관은 모르거든. 고개만 안 돌리면 시험은 잘 보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안 그래도 바쁜데 인터넷 검색해서 시험 보려면 그것도 어렵죠. 솔직히. 그냥 꾸준히 연습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실무상에서는 추수 함수를 써야 될지 무슨 함수를 써야 될지 내가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적인 거를 공부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자격증 공부를 하시다 보면 실무에 이렇게 적용이 된다라는 거를 사례를 학습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적용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네. 자, 문제 2번 볼게요. 비고란을 작성하라는데 비고란이 여기 끝에 있죠. 그렇죠?
비고라는 뭐를 작성해야 되는데 뭐를 작성해야 되나 한번 좀 볼게요. 빈 공간 비율이 뭐야? 빈 공간, 여기 비율이 있네. 그렇죠? 빈 공간 비율의 내림차순 순위가 1, 2, 3일 경우 시정 조치를 하고 그 외에는 공백으로 처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함수? if 함수, 랭크 함수를 사용하래요. 이것도 어려운데? 말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내림차순 순위가 1, 2, 3이라는 건 뭐예요? 빈 공간 비율 중에 가장 큰 애가 여기 80.7% 이거 1등. 그러면 과자를 샀는데 그 안에 80.7%가 비어있다는 얘기잖아. 그 다음에 여기 33.3%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얘네들은 시정 조치라고 출력하라는 얘기죠. 그 말은 알겠는데 엑셀한테 뭐라고 얘기해주면 얘가 알아들을까? 이거죠. 그리고 요거 이제 답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자동 채우기를 할 테고 밑에 선이 깨졌어요. 이렇게. 왜 굵은 줄, 얇은 줄이 있는 거를 자동 채우기 하면 굵은 줄이 끼든지 아랫줄이 뭉개지든지 하거든요. 그러면 서식 없이 채우기 누르면 밑에 굵은 줄이 다시 복원이 되고. 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거죠. if는 뭐라 그랬어요? 는 if? 어떤 조건을 물어봐서 그게 참이면 또 거짓이면 이렇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랭크는 어떻게 구해요? 랭크는 어떤 값 참조 범위 여기 옵션이 들어가죠. 옵션 0을 쓰면 옵션을 생략하면 큰 게 1등이죠. 이렇게 보통 많이 쓰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문제를 한번 보죠. if 조건에 참과 거짓이 들어갔는데 여기서 조건이라는 건 뭐예요? 빈 공간 비율의 내림차순 순위가 3 이하 맞죠? 1, 2, 3이라는 얘기는 3 이하라는 뜻이잖아요. 4 미만이라고 써도 되고요. 4 미만이라고 써도 되고. 그러면 참이면 시정 조치고 거짓이면 공란 이거죠 뭐. 그렇죠 이거죠. 그럼 3 이하라는 말은 작거나 같다 3 이렇게 써도 되죠? 이렇게 써도 되죠. 그렇죠. 3 이하니까 이렇게 쓰면 대략 이제 어떤 의미가 되겠다라는 게.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뭐가 들어가야 되죠? 랭크 함수가 들어가야죠. 그럼 일단 랭크 함수를 제가 여기다 먼저 써보죠. 는 rank 괄호 열고 넘버 값 누구 거? 내 공간 비율 컴마 ref 참조 영역 나를 포함한 8개죠. 그렇죠. 자, 우리 시험에서 랭크 함수, vlookup 함수, 특히 vlookup 함수는 시험에 항상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랭크 함수를 구할 때 나도 있지만 남도 있잖아요. 그럴 때 나 말고 남 얘는 F4번 키를 눌러주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어제는 아래쪽 4번 문제에서 어느 항목에 대한 순위를 구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를 구할 때는 내림 F4번 키 달러 표시를 안 해도 되지만 이렇게 자동 채우기를 해서 순위를 구해야 될 때는 달러 표시가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자동 채우기 이렇게 하면 여기가 순위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요거 순위를 한번 먼저 볼게요. 요거
이게 무슨 의미예요? HO는 내 공간 비율의 값이에요. HO부터 H 12번째까지는 나를 포함한 참조 영역이란 말이에요. 참조 영역. 참조 범위란 말이에요. 그런데 엑셀에서는 절대 참조, 혼합 참조, 그 다음에 상대 참조라는 말이 있어요. 잠깐만 먼저 볼게요. 아까 신제품인지 기존 제품인지 구할 때는 왼쪽에 있는 분류 코드를 가지고 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자동 채우기 하면 그 밑에 줄에 있는 애는 마찬가지로 자기 왼쪽에 있는 항목을 가지고 1, 2, 3을 가지고 따졌단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 것도 자기 왼쪽에 있는 거를 내려가서 찾았다. 이게 상대적으로 자기 거를 찾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위를 구할 때는 하나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여러 번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특히 자동 채우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때 이 달러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얘도 1등이고 얘도 1등이고 얘도 1등이고 얘가 1등인 건 알겠는데 왜 14.2%가 1등이냐 이거지. 이거는 보세요. 왼쪽에서부터 8개죠? 얘는 뭐라 그래요? 똑같이 따라가죠. 왼쪽에서부터 8개. 그럼 얘는 뭐라 그래요? 왼쪽에서부터 8개.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같이. 얘는 뭡니까? 나 혼자 있잖아. 그치, 혼자 1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하는 나라고 하는 것은 얘가 각각 내가 되지만 참조 영역은 항상 8개가 주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참조 영역에 대해서 움직이지 말라는 뜻으로 F4번 키를 눌러줘야 돼요. 항상. 특히 1번 문제 아니면 2번 문제 나오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야만이 얘가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빈 공간에 내림차순 순이라는 것이 요거니까, 요거 랭크 함수니까 요렇게 들어가면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이게 답이 되는 거지. 이거를 엑셀화하는 과정이 처음에는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많이 해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힘들어 안 할래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예요. 자, 보세요. 는 if 가로 열고 fx를 누르겠죠? 그럼 참일 때는 뭐 한다고요? 희정 조치고요. 아니면 공란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이제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질문이 순위 3등 포함하는 거니까 그때는 또 랭크 함수를 갖고 따져봐야 되고, 여기 랭크가 없으니까 함수 추가해 가서 랭크 함수를 여기서 찾아봐야 되겠죠. 랭크 요거를 이때 랭크 넘버는 얘가 되는 거고 REF는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되는 거고 그때 F4번 키 눌러야 되고 오더는 작은 게 1등이냐 큰 게 1등이냐. 근데 큰 게 1등이라고 했으니까 생략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if 함수를 여기서 계산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마법사를 불러오는 거. 저도 마법사를 자주 사용합니다. 왜냐면 옵션이 0일 때 1일 때 어떻게 되는지 못 외울 때가 있어요. 또 외웠는데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법사를 불러서 아까 이런 랭크 함수에서 오더 값이라든지 이런 게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마법사를 부르면 보이니까 이렇게 해서 답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이렇게 답을 만들어 나가면 틀렸다. 뭐를 빼먹었죠? 뭐를 빼먹었어? 이 랭크 얘가
3보다 작다라는 걸 빼먹었어. 3보다 작다라는 거를. 빼먹으니까,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온 거죠. 이렇게. 1등, 2등, 3등 항목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가 나왔다는 거죠. 아까 제가 메모에는 했네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답만 달랑 써놓으면, 이 책에 보면 뒤에 해설에 결과만 달랑 써있단 말이에요. 이 결과를 어떻게 외우냐고. 이게 뭔 말인지 알고 외워. 이 책이 저렴하게 나오다 보니까 설명을 딱 생략해 버렸어요. 제가 이제 대신 설명해 드리는 거지만은, 그럼 이 과정을 엑셀화하는 과정에서 수식을 도출해 나갈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시면 답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은 꾸준히 집에 가시면 연장 꺼내놓고 써보시면서, 예, 그렇게. 자, 그 다음, 문제 3번을 좀 볼게요. 문제 3번은 명왕성? 웬 명왕성? 업체명이 명왕성이라고? 명왕성 업체 제품의 개수를 구하래요. 정의된 이름, 업체명을 이용하여 구한 결과값에 몇 제품을 붙이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무슨 함수를 쓰라고 돼 있죠? count if 함수를 사용하고 앰퍼샌드 연산자를 사용하래요. 그렇죠? 예를 들면 6제품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래요. 앰퍼샌드는 좌우를 결합하는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count if에 대한 거는 우리가 함수 목록에서 설명을 제가 안 드렸어요. 조건부 개수다 라는 얘기만 드렸죠. 예. 이걸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리 책 어디 있냐면은요, 47쪽 중간에 보면 count if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count는 뭐라 그랬죠? count 숫자만의 개수를 세는 거고요. count A라고 되어 있는 거는 비어있지만 않으면 다 세는 거예요. 숫자든 문자든 뭐라도. count blank는 비어있는 것만 개수 세는 거라 그랬어요. count if는 조건에 맞는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숫자든 문자든 뭐든지 간에 더든 조건을 부여할 거 아닙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count if 범위를 정해주고 그가 나갔다 5 이렇게 쓰면 뭐가 되죠? 이거는 5 이상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예요. 다음 데이터 범위가 있는데 그 데이터 범위 중에서 5 이상에 되는 숫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90 이상, 그러면 90 이상에 몇 명이냐 이거죠. 90점 이상이 몇 개 나왔냐 이거지.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는 count if 범위를 주고 여기에 남자라고 써 있어요. 그럼 이거 뭐죠? 남자의 인원수를 체크하는 거죠. 남자가 몇 명이냐 이런 거죠.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명왕성이라는 글자가 몇 번 나왔냐 이거죠. 그럼 여기 C5부터 C12번째까지가 업체명이라고 이름이 등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는 count if 범위를 주고 조건을 주는 거예요. 이게 count if의 기능입니다. 범위를 주고 조건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범위 내에서 조건에 해당하는 게 몇 개 있느냐 물어보는 게 count if인데 이때 여기서는 뭐죠? 명왕성이죠. 명왕성.
명왕성이라는 글자가 몇 개 있냐라는 거잖아요. 어디에서? 업체명이라고 돼 있는 거. 업체명이라고 돼 있는. 업체명이라는 범위 중에서 이름을 정의했으니까 이때 명왕성이라는 글자가 몇 번 있느냐 이거죠. 3개인지 4개인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다가 앰퍼샌드 결합해서 몇 개 업체라고, 몇 제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제품. 이렇게. 카운트 if 썼고, 앰퍼샌드 연산자를 썼으니까 몇 제품 하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아, 요거를 뭐 붙여도 되고, 띄워도 되고. 그냥 보시기 좋으라고 띄워놓은 것 뿐이니까는. 그럼 여기 명왕성이 3번 나오죠? 그럼 3제품 하고 나오겠네, 뭐. 3제품 이렇게 나오겠네. 명왕성이 3번이니까. 카운트 if는 숫자든 글자든 조건에 맞는 것만 예. 그러니까 우리 반에 여학생이 몇 명이냐, 남학생이 몇 명이냐, 50세 이상이 몇 명이냐, 30세 이상이 몇 명이냐, 80점 이상이 몇 명이냐, 뭐 이런 거를. 근데 얘를 어렵게 내면 또 한도 끝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점수 중에서 80점대의 인원수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되면 헷갈려요.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80점대. 80점대라는 말은 뭡니까? 80보다 크거나 같고 90보다 작은 거죠. 는 count if 점수 범위가 있죠? 점수 범위가 주고 여기에 크거나 같다 80 빼기 이게 80점대예요. 빼기 조건을 2개를 못 만들어요. 단일 조건만 쓰는 겁니다. 80점 이상이면 80점, 85점, 90점, 95점, 100점도 있죠. 80점 이상이니까. 그 중에서 90점 이상을 쫙 빼줘야지. 90, 91, 95 빼주면 80점대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조건을 2개를 못 쓴다고요. 80보다 크거나 같고 90보다 작다 이렇게 조건을 못 쓴다고. 그러니까 AND를 쓰는 게 안 되고요, 여기는. 그래서 2007부터 함수가 하나 더 추가됐어요. 그게 는 count if s예요. 복수형 조건. 그래서 점수 범위 크거나 같다 80점, 점수 범위 작다 90점. 80점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90점보다 작은 거. 그러니까 80점하고 90 사이에 오는 거죠. 그렇죠? S라는 복수형 조건 개수가 나온 거예요. 2007부터. 제가 처음에 2007이 아니라 옛날에 뭐 엑셀 90 뭐 이런 거 갖고 공부했었을 때는 제가 헌혈을 여러 번 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1993년도에 헌혈한 게 몇 번 있고, 뭐 예를 들어서 90년부터 95년 사이에 헌혈한 게 몇 번 있고, 96년부터 2000년 사이에 헌혈한 게 몇 번 있고, 이런 걸 계산해야 되는데 복수형 조건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수학에서 배운 대로 이렇게 x는 크거나 같다 80 여기 어떻게 써야 되나? 80보다 이렇게 쓰고 x를 여기다 쓰고
80보다 이렇게 쓰나? 이렇게 써야 되나? 조건제시법이라는 거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x가 80보다 크거나 같고 90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잖아요. 이게 수학에서 예전에 그런 걸 배웠던 기억이 있어서 얘를 여기다 한번 써봤어요. 그랬더니 에러가 빡빡빡 나더라고. 수학은 이렇게 썼는데 왜 엑셀은 안 될까 하고 막 엑셀을 참고 서적을 찾아봤더니 무조건 조건을 하나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막 헷갈리게 쓰면 없어. 그래서 알아낸 게 그럼 빼자. 80 이상에서 90 이상을 빼버리면 90 미만에 있는 점수만 나올 거 아니냐. 80 이상. 그랬더니 이제 2007부터는 8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90보다 작은 거. 이렇게 이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을 2개, 3개를 물어볼 수 있어요. 축구 좋아하는 여학생이 몇 명이냐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좋아하는 이제 축구 어떤 과목을 어떤 운동을 좋아하는지 범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축구라고 쓰고 남자 여자 성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여자라고 쓰고 그럼 축구 좋아하는 여학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축구 좋아하면서 여자인지 남자인지가 맞으면 하나씩 카운터가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시험에 나왔는데 컴활자격증에서는 이 2가지 유형이 항상 같이 나와요. 얘가 나올 수 있고 쟤가 나올 수 있고.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냥 아래 거는 안 나온 것 같아요. 요렇게만 나온 것 같아요. 요렇게만. 그럼 보세요. 여기다가 뭐라고 쓴다고요? 아까 는 count if 괄호 열고라고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범위하고 크리테리아는 조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아직 익숙지 않으면 FX를 누르십니다 라고 했고 range는 뭐라 그랬죠? 범위라고 했죠. 범위. 여기 밑에 범위, 셀 범위. 근데 문제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정의된 이름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업체명. 근데 여기에 마우스로 이 동네를 블럭을 딱 잡는 순간 업체명으로 들어가요. 이름을 정해놨으니까. 그 다음에 조건은 뭐냐면 명왕성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셋 중에 아무데나 찍어도 돼요. 어차피 명왕성이라고 글자가 써있으니까. 근데 여기다가 직접 명왕성이라고 써도 되고 그럼 3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3. 그럼 요 뒤에 가서 클릭해 놓고 앰퍼샌드 몇 업체라고 쓰면 이렇게 몇 업체 하고 나오겠지. 어디 갔어? 제품이네. 죄송합니다. 제품. 몇 제품, 세 제품하고 나오는 거죠. 요런 식으로 마법사, fx 함수 마법사를 불러와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숙달이 되면 나름대로 이제 함수가 이해가 되시면 그 다음부터는 직접 후기로 입력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문제 4번은 T 에버리지 나왔네요. 문제 4번은 명왕성 업체 제품의 빈 공간 비율의 평균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고 taverage 함수를 사용하시오. 그래서 얘를 보면 24.7% 뭐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빈 공간 비율의 평균을 구하는 거고, 조건은 업체명이 명왕성이죠. 자, 는 taverage 함수는 데이터베이스가 들어가고
여기에 필드 항목이라는 게 들어가죠. 계산한 항목이죠. 그 다음에 크리테리아, 이거는 조건이란 뜻이에요. 크리테리아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데이터베이스는 뭐다? 이 노란 항목의 이름을 포함한 것까지가 데이터베이스다. 오른쪽 두 칸 빼고 아래쪽 두 줄 뺀 원래 데이터, 요것이 데이터베이스다. 그리고 계산한 항목은 빈 공간 비율이니까 H 네 번째를 클릭하면 되고, 크리테리아는 업체명이 명왕성이라고 했으니까 입력된 데이터 C의 네 번째, C의 다섯 번째를 블럭 잡아주면 되고. 한번 해보죠. 는 T average 가로 열고 fx 마법사를 불러와서, 이때 말하는 데이터베이스는 B의 네 번째 분류 코드라는 글자부터 시작해서 빈 공간 비율 아래쪽까지, 구분과 비고는 안 넣어도 돼요. 넣어도 상관없고 안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필드는 계산한 항목이니까 어떤 거에 평균을 구할 거냐? 빈 공간 비율이라는 항목을 클릭하면 되고, 이렇게 클릭해도 되지만 뭐 이렇게 한다 그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이라고 써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 다음에 크리테리아는 조건이에요. 조건. 그래서 업체명이 명왕성, 이렇게 업체명이 명왕성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해주면 0.286이라고 나오네. 여기 수식 결과가 0.286이라고 나왔어요. 확인 누르면 0.286이라고 나왔잖아요. 이대로 제출하면 뭐다? 땡. 왜? 요렇게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렇게 하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대로 두면 안 되고, 여기에 퍼센트, 백분율 기호 누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눌러주시고, 그 옆에 있는 소수점 이하 자릿수를 두 자리 하면 안 되고 한 자리만. 문제지 자체가 몇 퍼센트라고 소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원래 값 그대로 두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백분율로 바꿔주고 소수점 이하 한 자리 늘려주셔야 되고, 그러면 오케이 된 거죠. 5번 문제. 5번 문제는 또 점수를 가져가세요 라고 알려주는 것 같아요. 최대 빈 공간 비율 단위가 몇 퍼센트라고 써있는 이 항목에 대해서 계산하래요. 최대 빈 공간 비율이니까 여기잖아요. 여기. 이 중에 최대 빈 공간 비율을 뭐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맥스 함수 쓰래요. 맥스 함수를 쓰래요. 는 맥스 가로 열고 범위 끝, 가장 큰 값 출력하는 거예요. 맥시멈 밸류의 줄임말. 그러니까 얘는 여기다가 는 맥스라고 쓰시고 가로 열고 그냥 블럭 잡아주면 돼요. 마법사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간단한 거니까. 엔터를 탁 치면 답이 나오죠. 그렇죠? 답이 나와요. 그런데 선이 깨졌다.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여기가 굵은 줄이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여기요. 그러면 요렇게 블럭 잡아서 가가가 옆에 있는 굵은 테두리 한번 둘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굵은 줄이 나왔으니까. 이 굵은 줄이 안 나오면 감점되잖아요. 굵은 줄을 표시하라고 써있는데. 그렇죠? 는 맥시멈 밸류. 그러면 범위 내의 최대값을 계산하는 거니까 이건 뭐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맥스, 미니멈 이런 건 시험에 진짜 안 나왔었어요. 1 더하기 2가 얼마냐 이거 물어보는 거랑 너무 쉬운 거야. 차마 그걸 내지는 않겠다 했는데 내더라고요. 내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우리가 시험 봤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날은 행복한 날이 되는 거예요. 문제 6번. 빈 공간 비율에 대해서 여기 빈 공간 비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악어빵인지 참 붕어빵인지를 선택하는 순간 그 제품명에 따른 빈 공간 비율이 오른쪽 밑에 답이 알아서 척척 나오게 하라는 얘기죠. 예. 비율을 계산하는데 H 14번째 셀에서 선택한 제품명의 빈 공간 비율을 구하시오. 무슨 함수를 이용해서? V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그래서 얘 26.3% 이렇게 나오게 하래요. 얘도 계산하고 냈더니 0.263 하고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26.3%로 바꾸라는 얘기지. 아까 요거 하는 것처럼 바꾸라는 얘기죠. 자, VLOOKUP 함수는 어려워요. 뭐가 안에 많이 들어가.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는 시험에 역사일에 한 번만 빼놓고 다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시험을 보신다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 한번 써볼까요? 여기다가요. 는 VLOOKUP 밑에 lookup value, table array, column index number, range lookup 이런 말이 나오는데 한번 그대로 써보죠. 뭐 lookup value는 뭐다? H14번째 셀이에요. 이 H14번째 셀에 해당하는 참 악어빵이라고 되어 있는 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해당하는 빈 공간 비율을 가져와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컴마 테이블 어레이는 이 참 악어빵이라고 들어가 있는 동네부터 시작해야 돼. 명왕성부터 잡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참 악어빵이 원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VLOOKUP은. 그래서 어디까지? 빈 공간 비율까지. 어차피 구분과 비건은 블럭에 안 넣어도 되는 애들이니까. 그리고 컴마 컬럼 인덱스 넘버 몇 번째 칸에 있는 걸 가져올 거니 지금 블럭을 이렇게 녹색으로 잡았는데 분명히 제품명이 첫 번째 칸에 있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가 개수, 세 번째가 총 길이,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다섯 번째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5라고 쓰자. 그리고 컴마 항상 우린 정확히 일치. 이 둘 중에 위에 거를 사용해도 됩니다 라고 돼 있으면 안 써도 되고 써도 되고. 근데 우리는 항상 밑에 거를 써야 되거든요. 항상 밑에 걸 써야 돼요. 정확히 일치하는 항목만 찾는다고 써 있어요. 그렇죠? 꼭 이걸 써야 돼요. 그러니까 false라고 써도 되고 0이라고 써도 되고. 0.333 나왔네. 그렇죠? 어떻게 하라고요? 백분율로 바꿔주고 소점이 한 자리 나오게 해주고. 아까 평균 계산하듯이. 그러면 이 참 악어빵이라고 된 H14번째 셀에 가서 내가 원하는 거를 클릭하는 순간 그거에 해당하는 빈 공간 비율이 나온다 이거죠. 나온다 이거죠. 다시 한번 볼 겁니다. 답은 이렇게 되는데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는 VLOOKUP 함수를 이제 계산할 거란 말이에요. VLOOKUP. VLOOKUP 함수에서는
찾고자 하는 값이 뭐냐? 왼쪽에 있는 이 제품명 H14번째 셀이다 이거죠. 왜 문제지에 H14번째 셀에서 선택한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컴마를 찍고 나면 테이블 어레이를 물어봐요. 테이블은 블럭이고 어레이는 연속된 데이터를 어레이라고 보면 되니까 여기 저기가 아니라 한꺼번에 이때 중요한 거는 이 테이블 어레이를 블럭을 잡았잖아요. 이렇게 블럭을 잡던 저렇게 블럭을 잡던 잡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이 블럭의 첫 번째 칸, 이 블럭의 첫 번째 칸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업체명부터 블럭 잡았는데 우리가 물어보는 거는 제품명을 물어봤잖아요. 그 업체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블럭을 잘못 잡은 거지 이렇게 되면. 그리고 어떤 분은 그래 이렇게 블럭을 잡으면 비율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니까 6이라고 쓰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드시 제품명에 들어가는 여기 룩업 밸류 있었잖아요. 룩업 밸류 거기에 들어가는 게 첫 번째로 시작을 해야 돼 항상. 이게 룰이에요. 그리고 구분까지 가던 비고까지 가던 상관은 없는데 어차피 구분과 비고는 의미가 없는 데이터잖아요. 우리가 입력을 별도로 하는 거니까 계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비율까지가 이게 이제 실제 데이터가 되는 거죠. 이 중에 첫 번째 거를 가지고 우리가 조회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겠다라는 제품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 빈 공간 비율을 따질 거 아닙니까? 이때 몇 번째 항목이냐 이거죠. 그래서 제품명이 첫 번째, 개수가 두 번째, 총 길이가 세 번째, 빈 공간 길이가 네 번째, 공간 비율이 다섯 번째 아니냐. 그래서 5라고 쓰자. 5라고 쓰자 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여기는 항목 이름을 클릭해도 되지만 데이터베이스만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나머지는 알맹이만 잡아서 하기 때문에 항목 이름을 클릭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레인지 룩업. 레인지 룩업에서는 비슷한 거를 찾을 건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를 찾을 건지를 물어보는데 비슷하게 유사하게 일치하는 걸 찾을 때는 이 제품명이 반드시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어야만 돼요. 일단 메모를 해드릴게요. 근데 제품명이 막 가나다순이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정확히 일치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백분율로 바꿔주고 소수점이나 자릿수 한 자리가 나오게끔 해줘야 되고. 자, 여기 메모를 봤는데 만약에 이거를 false가 아니라 true를 쓰게 됐다. true. 그러면 T5부터 H12번째의 범위에서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어야만 가능하다. 뭐가? 제품명. 이 데이터가 이 제품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나열되면 가토블랙부터 프렌치 애플서로 이렇게 정렬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이 참 빈공간 비율이 이게 아까 false가 아니라 true를 써도 돼요. 이걸 true라고 써도 되는데 이게 우리가 정렬이 오름차순 정렬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대로 입력을 했던 거잖아요. 문제지대로 원고대로 입력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름차순도 아니고 내림차순도 아니고 엉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false를 써라. 반드시 일치하는 경우를 쓰는 거고요. 이거는 비슷하게 일치라고 하는 건데 얘는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지 않으면 이 true라고 하는 거, true라는 값을 쓸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우리 시험은 항상 false만 씁니다. 그리고 true는 생략할 수가 있는데 false는 생략할 수가 없어요. 미오나 오나 써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는 VLOOKUP 내가 찾는 거는 제품명 H14번째
그리고 그 참 악어방서부터 블럭을 잡아서 컴마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5 컴마 정확히 일치 false를 써도 되고 0 써도 돼요. 0을 써도 되고 false를 써도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뭐를 해라? 백분율로 소수점 자릿수 한 자리 확보하고. 왜? 여기에 소수점이야 한 자리까지 표현되라고 했으니까. 이걸 어기면 틀린 거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아니, 내가 함수를 틀린 것도 아니고 셀 서식을 틀렸는데 그거를 0점 처리하면 되나요? 이게 20점 문제니까 그 10점은 주시면 안 돼요? 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 입장에서 내가 썼는데 얘를 그냥 0.333을 했단 말이야. 33.3%가 아니라. 그러면 함수는 다 맞췄잖아요. 수식은 맞췄는데 서식값을 못 바꾼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타깝잖아요. 그럼 20점 중에 10점은 주고 10점은 감점하고 이러지 않을지는 저도 몰라요. 공개를 안 해서. 그거에 대한 정책을 공개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 맘이지 만약에 그냥 0점 처리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10점 주면 고마운 거지만. 자, 이제 하나 남았어요. 하나. 문제 7번은 뭐라고 돼 있어요? 빈 공간 길이 있잖아요. 얘네들 어떻게 하래요? 노랑에서 녹색으로 가는 색조 스타일을 꾸미래요. 그럼 블록 잡으시고요. 조건부 서식 색조에 가서 색조를 가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노랑에서 빨강인가요? 녹색, 노랑, 빨강 색조고 노랑에서 녹색으로 끝에 있네. 노랑에서 녹색이. 그럼 처음에 있는 건 뭐예요? 녹색, 노랑, 빨강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녹색이 큰 값이고 빨강이 제일 작은 값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녹색이 제일 큰 거고 노랑은 중간 값이고 녹색에 가까운 노랑이면 큰 거에 속하는 거고 가장 빨간색은 제일 작은 값이고 노랑하고 섞인 빨강은 작은 값에 포함되는 거고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을 갖고 하는 게 있고요. 아래인 것처럼 노랑, 녹색을 딱 쓰면 노랑이 가장 크고 녹색이 제일 작은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3cm가 아니라 13cm 같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제일 크고 나머지는 작은 값이지. 중간에 비스무리한 게 없잖아. 독보적으로 크고 나머지는 다 짧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3에서 6까지 이렇게 막 올망졸망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노란 것도 있고 녹색도 있고 색깔이 변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는 유형이 뭐였었죠? 조건부 서식에 가서 데이터 막다에 가서 뭐 빨강을 하시오. 최대값, 최소값 뭐 이런 거 나왔었잖아요. 이런 걸 해도 되고. 이거는 뭐 출제 위원이 뭐 색조로 이용하시오. 그럼 색조로 이용하면 되고 아이콘 집합에 가서 뭐 어떤 걸 이용하시오. 그러면 어떤 걸 이용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답이 되는 거죠. 교재 53쪽을 보시면 홈쇼핑 베스트 상품 판매 현황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계산 작업을 해볼 겁니다. 마찬가지로 함수는 6가지 문항이 나오고요. 조건부 서식이 한 문항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해설은 어디 있어요? 해설이 따로 있어요? 이거는요. 여기 보면 정답 파일이 있잖아요. 정답 파일. 여기 완성 파일 있잖아요. 완성 파일 열어보시면 거기 이렇게 함수는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조건부 서식은 밑에 힌트에 보면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설명이 여기 좀 많이 돼 있지 않아서 제가 이제
메모하듯이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53쪽에 나와 있는 문제 1번. 할인가를 계산하시오. 할인가가 뭐가 있나요? 아, 여기 있네요. 그렇죠? 할인가. 여기 보면 시중가, 쇼핑가. 그렇죠? 그러니까 시중가에서 쇼핑가를 뺀, 그리고 뭐야? 시중가에다가 다시 곱하기 할인율. 그러니까 이거죠. 시중가에서 쇼핑가 더하기 시중가, 다시 시중가에다가 할인율이 없는데? 할인율이라는 항목이 없죠. 그렇죠? 할인율이라는 항목이 없는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 할인율은 주문량이 200 이상이면 0.1로 처리하고, 그 외에는 0으로 적용하래요. 그래서 내림하여 100원 단위까지 계산하래. 무슨 함수 써라? 라운드 다운. 그리고 if 함수를 사용하래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 얘가 이렇게 써 있어요. 234,560 같으면 얘를 234,500. 그러니까는 100원 단위에서 100 단위에서 내림하라는 얘기죠. 100 단위에서 내리는 거야? 10 단위에서 내리는 건가요? 내림하여 100원 단위까지 구하라 그랬잖아요. 100원 단위까지. 1, 10, 100. 100원 단위까지. 그럼 100원 단위에서 내리면 되겠네. 560. 아니요. 10의 자리에서 내림해서 100의 자리까지 구하는 거죠? 이따 해보면 되지 뭐. 이렇게 하래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여기다가 는 시중가 더하기 쇼핑가, 더하기가 아니지, 빼기지. 는 시중가 빼기 쇼핑가 더하기 시중가 곱하기 할인율, 이거잖아요. 할인율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할인율은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는 나왔는데, 여기다가 할인율을 계산해서 넣어줘야 되는데, 이 할인율을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여기 물어봤잖아. 여기다가 if 주문량이 크거나 같다 200 이상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0.1을 곱하고 0.1 곱할 때 다운 표현을 그냥 쓰면 돼요. 0.1을 곱하고 아니면 0을 곱하고 끝났네 뭐. 괄호는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지. 여기서 말하는 주문량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주문량? H의 5번째 셀이네. 여기 H 5번째 셀. H의 5번째 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한번 제가 계산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 텐데, 그랬더니 여기가 이렇게 뭐 소점 이하도 나오고 막 지저분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다가 이거 대신에 이걸 한번 써보죠. 아까 우리 여기 라운드 다운 함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는 라운드
다운, 그리고 값, 자릿수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럼 값은 얘가 들어갈 거고 계산한 값이 들어갈 테고, 자릿수가 지금 100원 단위까지 계산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는 라운드 다운이라고 쓰고 2, 3, 4, 5, 6, 0 이거를 컴마 마이너스 2를 쓰면, 마이너스 3을 쓰면 마이너스 3 크게 보여드릴게. 마이너스 3을 쓰면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에서 내림을 하는 거니까 얘가 무조건 빵빵빵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지는 뭐라고 써있냐면 100의 자리는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0의 자리에서 내려야 100의 자리가 보일 거 아닙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로 써야 이렇게 보일 거 아니냐 이거죠. 마이너스 2를 써야. 우리가 소점 이상에 대해서, 소점 이하에 대해서는 1, 2, 3, 4를 쓰면 되는데, 소점 이상에 대해서, 그래서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그러니까 마이너스 1, 2, 3, 4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이렇게 써주면 답이 2, 3, 4, 5, 0, 0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여기 자리값이, 요 자리값이 요거니까 얘를 여기다 써주면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답은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다가 요 공식을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지 않겠냐 이거죠. 뭐 지저분하게 보이는데 뭐 더하고 빼고 곱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뭐 할 수 없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제가요.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어 보고, 소점 이하가 나오면 안 되죠. 소점 이하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일단은 자동 채우기 한 후에 이거를 서식 없이 채우기 하고, 얘를 쉼표 스타일 찍어주면 되지 뭐. 쉼표 스타일 찍어주면 소점 이하가 사라지잖아요. 자동으로 1000단위마다 구분교 찍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소점 이하가 안 나왔잖아요. 소점 이하가 얘는 나왔는데, 이거를 소점 이하를 줄여라고 하면 줄어들긴 줄어들어요. 그렇죠? 줄어들어요. 요거로 늘리고 줄이면 돼요. 이게 쉼표 스타일 찍어주면 해결이 되죠. 그래서 100의 자리까지는 다 나왔죠? 100의 자리까지 다 나왔죠. 요런 과정을 인위적으로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문제지가 요렇게 나오라고 했거든. 1000단위마다 구분기가 찍히게끔 나오라고 했으니까. 소점 이하는 나오란 말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 소점 이하는 빼줘야 되고.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자리가 원래는 뭐 숫자든 일반이든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는 쇼핑가 시중가 빼기 쇼핑가 더하기 시중가 곱하기 할인율. 할인율은 if 주문량이 크거나 같다 200이면 0.1을 곱하고 아니면 0을 곱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다가 라운드 다운 함수를 쓰고 저 끄트머리에다가 컴마 마이너스 2를 썼단 말이에요. 자릿수를. 그러니까 답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소점 이하는 안 보이게 하겠다라는 얘기죠. 소점 이하가 나오면 안 되니까. 그 나머지는 자동 체크를 할 테고, 마지막 선이 깨졌잖아요. 이 선을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기 가서 자동 체크하고 나서 여기 옵션에 가서 서식 없이 채우기 하지 마시고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이 부분에 굵은 테두리를 다시 눌러주면 돼요. 근데 중간에 여기가 선이 굵어지면 어떻게 돼? 중간 사이가. 그게 헷갈릴 수는 있는 거지. 예. 그러면 이렇게 답은 다 나왔지 않습니까? 답은 다 나왔잖아요. 자, 이렇게 해야 돼요. 문제 2번은 주문량의 순위를 구하라고 써 있습니다. 주문량은 어디 있나 볼까요? 여기 있네요. 그렇죠? 주문량에 있어요. 그럼 가장 큰 값이 1등이어야 되고 제일 작은 값이 8등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랭크 함수를 쓸 때 내가 이 전체에서 몇 등이냐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나도 있지만 남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F4번 키 누르는 거 기억나세요? 네, 그걸 꼭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는 랭크 가로 열고 내 주문량이 전체 주문량에 비해서 몇 번째로 크냐? 내림차순이라고 했으니까 오더는 굳이 안 써도 되겠죠? 이때 F4번 키 누르면 이 전체 영역이 달러가 찍혀야 돼요. 그렇죠? 예. 바로 닫고. 그 다음에 몇 위를 붙이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앰퍼샌드 연산자를 써서 이 뒤에다가 앰퍼샌드 따옴표 열고 몇 위 이렇게 쓰면 나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결과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자동 채우기 하시는 과정에서 굵은 줄이 막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이거를 서식 없이 채우기 하시오 라고 하면 굵은 줄이 다 사라지고 원래 결과로 나온다 이거죠. 문제 3번 볼게요. 문제 3번은 무슨 문제인가 볼까요? 최소 주문량을 구하래요. 무슨 함수? min 함수를 쓰래요. 최소 주문량이 뭘까? 여기. 주문량의 제일 작은 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는 min 괄호 열고 주문량 블럭 잡으면 끝. 는 min 범위. 그러니까는 범위에서의 최소값 구하는 거니까 는 min 가로 열고 블럭 잡으면 돼요. 블럭도 여기저기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어차피 우리는 주문량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주문량. 엔터 치면 제일 작은 34가 나오겠지 뭐. 그러니까 앞 시간에 나왔던 문제 중에 최대값 구하는 거 있었잖아요. 여기 최대값 구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맥스 함수. 맥스 함수하고 지금 나오는 미니멈 함수, min 함수하고는 뭐 형제지간인데 아주 쉽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문제를 좀 볼게요. 그 다음 문제를 보면은 문제 4번이 화장품 쇼핑가의 평균을 구하래요.
정의된 이름 분류라고 적혀 있는 거죠. 를 이름을 이용하여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함수를 쓰는가 봤더니 SUMIF하고 COUNTIF하고 이 함수를 쓰래죠. 원래 평균을 구하는 조건부 평균이잖아요. 지금 조건부 평균 구하는 거잖아요. 이 조건부 평균 구하는 게 있어요. 는 average if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범위, 조건, 평균을 구할 범위, 이게 average if라는 함수가 있어요. 조건부 평균 구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거를 쓰라는 말은 안 하고 어떻게 하래요? 평균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합계를 개수로 나누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평균 아닙니까? 그래서 책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SUMIF를 COUNTIF로 나눠라 이거죠. 이거는 수험생들을 우롱하는 처사야. 그냥 에버리지 if를 물어보면 되는데 함수 두 개를 교묘하게 물어보겠다 이거지. 그럼 이제 SUMIF를 사용법을 알아야죠. SUMIF는 범위, 조건, 합계를 구할 범위. 그 다음에 COUNTIF는 범위, 조건 이렇게 쓰면 돼요. 자, 한번 볼까요? 문제를 한번 다시 볼게요. 화장품 여기 보니까 화장품 있잖아요. 그렇죠? 이 화장품에 해당하는 쇼핑가 얘네들의 평균을 구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류 중에서 화장품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한 쇼핑가의 평균을 구하라 이 얘기예요. 예. 이 말은 분류 항목이 화장품인 제품에 대하여 쇼핑가의 평균을 계산하시오라는 게 실제 문제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렇죠. 이게 우리 말뜻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화장품 쇼핑가의 평균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분류 항목이 이 분류 항목이 예? 화장품이라고 되어 있는 게 여기 하나, 둘, 셋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쇼핑가에 대한 34,100원, 67,400원, 38,000원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 이 얘기죠. 이 의미가. 그러면 문법 자체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하나 해보야죠. 뭐. 는 average if 가로 열고 범위, 조건, 평균을 구할 범위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 말을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범위는 뭐예요? 분류. 이름을 정의했잖아요. 분류. 조건은 뭐죠? 화장품이잖아. 평균을 구할 범위가 어딥니까? 여기지. G5부터 G12. G5부터 G12. 이거죠. 자, 다시 보세요. 이 분류 중에서 화장품에 해당하는 게 여기 있고 화장품에 해당하는 게 여기 있는데 얘네들에 대한 쇼핑가니까 하나, 둘, 셋 색깔을 칠해 본다면 얘네들이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의 평균을 구하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쓴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시험 문제에서는 SUMIF, COUNTIF를 쓰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는 SUMIF
얘도 범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범위는 분류라고 아까 써있으니까 분류. 조건은 뭐다? 화장품. 그리고 합계9월 범위는 똑같아요. G5부터 G12. 그러면 아까 그 세 가지 제품이 있었잖아요. 얘네들의 합계를 먼저 구할 거란 말이에요. 나누기 count if. count if 범위도 마찬가지 분류죠. 조건은 화장품이죠. 그럼 보세요. 이 중에 화장품이 하나, 둘, 세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럼 3으로 나누면 되잖아. 합계를 개수로 나누면 개수는 3이니까 큰 평균이 된다 이거죠. 이거를 출제를 하겠다라는 얘기죠. 얘는 자주 나오는 유형이에요. 평균 문제 나오면 절대로 에버리지 if로 안 내요. ITQ 시험은. sum if 나누기 count if로 내지. 이렇게 문제를 많이 내요. 유형이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다시 해볼게요. 하나하나 해볼게요. 자, 여기다 놓고요. 는 sum if 가로 열고 range, criteria, sum range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혼동될 수 있으니까 fx 눌러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range는 뭐예요? 범위예요, 범위. 그러니까는 화장품인지 뭔지 하는 데가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D5부터 D12번째가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정의된 이름, 분류라고 정의를 해놨었으니까 얘네를 블록 잡아놓고 위에다가 분류라고 이름을 정해놨고 조건은 화장품이죠? 화장품이라는 글자를 클릭해도 되지만 여기다 직접 화장품이라고 써도 된다. 그 다음 합계9월 범위가 어디냐 이거죠. 합계9월 범위는 쇼핑가라고 했으니까 쇼핑가를 블록 잡아주면 되죠. 그러면 화장품에 해당하는 34,100원, 화장품에 해당하는 67,400원, 화장품에 해당하는 38,000원에 합계가 139,500원이 되는 거예요. 그 화장품이라고 하는 거, 이거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합계를 따로따로 구하는 거죠. 그렇죠. 저 뒤에 가서 나누기 그리고 count if 가로 열고 count if도 이제 여기 나왔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범위는 똑같아요. 아까 그 분류. 이 중에서 화장품이라는 글자가 몇 번 있느냐 이거죠. 화장품이라는 글자가 몇 번 있냐 이거죠. 화장품은 하나, 둘, 세 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sum if는 139,500원이고 count if는 3이니까 3으로 나눈 결과는 46,500원 나온다 이거죠. sum if의 값은 13만 얼마가 되고 여기 결과는 여기 나오니까 count if에 해당하는 답은 아까 화장품이 3번 나왔으니까 3이라고 나오고 걔를 나눴더니 결과가 얼마큼 나오더라 이거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만 나오면 되나요? 따르게 뭐 천단위보다 구분기호 넣어주고 이런 말은 없죠? 예. 그럼 이대로만 출력해주면 되죠. 이대로만 출력해주면 되지. sum if하고 count if가 좀 혼동되실 거예요. 예. sum if라는 함수 대신에 dsum을 써도 돼요. dsum. 당연히 이 시험 문제에서는 dsum 쓰면 틀리죠. 그렇죠. 여긴 dsum 쓰라는 말이 없으니까 쓰면 안 되고 실제 업무상에서는 그냥 dsum 빼기 dcount 이러지 말고 그냥 average if 쓰면 편하다니까 한 방에 해결 보는데
실무에서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럼 엑셀 잘하는 옆에 있는 짝꿍이 뭐라 그래? 야, 에버리지 프 쓰면 되지 왜 고생하냐? 흉본단 말이야. 우리 시험은 두 가지 함수를 물어보려고 한 것뿐이고, 두 가지 함수를 물어보려고 한 것뿐이고. 예. 문제 5번은 뭐라고 써있냐면 생활가전의 총 주문량을 계산하래요. 생활가전이 어디 있어? 여기 있네. 분류가 생활가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활가전에 해당하는 주문량의 합계가 195, 312, 34. 얘네들 합계를 구하는 거죠. 그럼 뭐랑 같아요? 썸이프랑 똑같지 않아요? 분류에 해당하는 생활가전의 주문량의 합계. 아까 쇼핑카 합계 구한 거랑 똑같지. 예.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사용하시오, 이용하시오. 무슨 함수? 뒷섬 함수. 는 뒷섬 가로 열고 데이터베이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항목, 계산할 항목. 그 다음에 조건. 이렇게 나오죠. 기억나십니까? 예. 자, 그러면 볼게요. 는 dsum 가로 열고 직접 한번 써보죠.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지금 생활 가전이잖아요. 그러면 상품 코드나 상품명은 안 들어가고 분류부터 블록 잡아도 돼요. VLOOKUP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어차피 상품명하고 상품 코드는 문제에서 제외된 내용이니까 주문량까지는 포함시켜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그러면 처음부터 블록 잡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그러면 분류부터 잡으면 안 되나? 상관없어요. 그러나 구분부터 잡으면 안 되지. 왜냐면 생활가전이란 분류가 빠져버리면 안 되지. 범위 안에서 다 잡는 게 편하다. 컴마 필드 무슨 항목의 합계를 구할 거냐? 주문량이라는 항목의 합계를 구해라. 그래서 주문량을 클릭해 주면 되고, 물론 1, 2, 3, 4, 5, 6, 7 써도 된다고 했지만 세지 말고 그냥 주문량 클릭하면 편하죠. 컴마 크리테리아 조건이 뭐냐 이거죠. 조건이 생활가전이라고 썼으니까 분류가 생활가전이다. 일반적으로 썸이프를 쓸 때는 다운표 열고 생활가전을 쓰면 되지만 생활가전인 항목을 클릭해도 되지만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항목 이름이 뭐냐 이거죠. 그 항목 이름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분류가 생활가전이다.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195, 312, 34. 요 세 가지잖아요. 그렇죠? 요 세 가지 항목 아닙니까? 그러니까 540일 나왔어요. 예. 변함없이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함수가 dsum이 나올 수도 있고 daverage가 많이 나오는데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 6번은 쇼핑가를 구하래요. 쇼핑가. 여기 버블 세탁기에 해당하는 쇼핑가를 구하래. 여기 상품명에 해당하는 쇼핑가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H 14번째 셀에서 선택한 상품명에 대한 쇼핑가를 표시하시오. 무슨 함수? VLOOKUP 함수. 는 VLOOKUP 함수는 가로 열고 찾는 값, 그 다음에 참조 범위, 그 다음에 순번, 그 다음에 옵션. 그렇죠? 옵션은 뭐라 그랬죠? 아까 정확히 일치하느냐 0 쓰는 거 있었잖아요. false 그거.
순번은 뭐죠? 순번은 지금 참조 영역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쇼핑카까지 여기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1, 2, 3, 4, 5. 5가 쇼핑카죠. 여기까지 잡아도 돼요. 어차피 상품명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얘는 반드시. 찾는 게 버블 세탁기라는 상품명이니까 데이터베이스는 항목을 포함해서 다 잡는다고 하지만 VLOOKUP 함수에서는 찾는 항목이 있는 위치가 첫 번째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쇼핑카를 찾는 거니까 여기까지만 잡아도 되고 뭐 더 이상도 잡아도 되고 덜 잡으면 안 되겠지만 그렇죠. 는 VLOOKUP 괄호 열고 lookup value는 버블 세탁기라는 H 14번째고 테이블 어레이는 상품명 C의 5번째부터 쇼핑까지만 잡아주세요. 주문량 잡으셔도 상관없고요. 컬럼 인덱스 넘버는 상품명이 첫 번째고 분류, 구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러니까 5 쓰면 되고. 컴마 false 정확히 일치하는 거. 정확히 일치하는 거. 그럼 뭐 답이 나오는 거죠. 버블 세탁기가 60만 8천. 그때 요거를 바꿔주면 뭐가 된다? 알아서 금액이 착 바뀌더라 이거죠. 알아서 착 바뀌더라. 근데 간혹 그러실 때가 있어요. 요게 보기가 좀 안 좋아요. 컴마가 찍히면 좋겠어요. 그러면 쉼표 스타일 찍으시면 돼요. 뭐 그거 했다고 해서 틀리거나 이러진 않으니까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함수를 한번 보면은요. lookup value가 H 14번째고요. 테이블 어레이가 참조 범위가 되고 컬럼 인덱스는 뭐 5번째 항목이죠. 이 테이블 어레이의 첫 번째 항목은 반드시 lookup value 찾는 값이 들어가야 되고 그로부터 5번째 항목이 내가 찾고자 하는 내용이고 false는 반드시 lookup value 찾는 값이 똑같아야 되죠. 우리 시험은 항상 false로만 시험에 냅니다. 얘를 true로 1로 바꾸려면 여기 상품명이 어떻게 된다고요?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 7번. 문제 7번은 조건부 서식인데요. 조건부 서식인데 여기는 이렇게 썼어요. 조건에 해당하는 행 전체에 대하여 이렇게 나왔죠?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 건데 주문량이 300 이상인 주문량이 어디입니까? 여기잖아요. 이 주문량 300 이상이면 하나, 두 군데가 있는데 이 두 군데만 색깔이 변하는 게 아니라 그 줄 전체가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 전체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행 전체에 대하여. 그러면 어떻게 하고 기억나시죠? 블럭을 다 잡는다. 오! 마지막 두 칸도 블럭에 들어가요. 이렇게만 잡으면 안 돼요. 조건부 서식은 다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조건부 서식, 세 규칙, 수식. 그리고 밑에 수식란을 클릭하시면 돼요. 문제가 뭐라 그랬죠? 주문량의 첫 번째 요거 195가 적혀있는 자리 있잖아요. 얘를 클릭하는 순간 양쪽에 달러가 꽝꽝 찍힐 겁니다. 이때 F4번 키를 2번 누르면 오른쪽으로 달러가 갔다가 다시 한번 누르면 왼쪽으로 달러가 와요. 아니면 이거를 처음부터 는 달러 H의 5번째 셀이 이렇게 쓰셔도 돼요. 얼마 이상? 300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300. 이 조건을 행 전체를 블록 설정해서
조건을 입력한다 이거죠. 조건을 입력한다. 이렇게 조건을 입력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서식을 지정하시면 돼요. 서식 지정은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문제지에 글꼴의 색깔을 표준색 끝에서 끝에서 세 번째 파랑, 그리고 여기 굵게 파란색으로 굵게 나오게 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확인. 그러면 300 이상 되는 애들은 알아서 파란색 굵게 나올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게 263이 아니라 363 같으면 당연히 얘도 굵게 나오겠죠. 당연히 나오겠지. 312가 아니라 이게 212 같으면 붉은 게 사라질 테고.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자동으로 바뀌어라 하는 얘기죠. 조건부 서식. 조건부 서식 문제 중에는 아까처럼 이렇게 주문량에 대하여 조건부 서식의 색조를 이용해서 어쩌게 저쩌게 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데이터 막대 가서 어떤 색을 이용해서 하시오 라고 하는 게 나올 테고, 그런데 이런 거 아니고 지금처럼 행 전체에 대하여 라고 돼 있으면 행 전체에 대하여, 그러면 일단 행을 다 블럭을 잡고 조건부 서식에 가서 세규칙에 가서 수식에 가서 여기다가 이제 수식을 조건을 입력을 해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입력이 다 되고 나면은 이제 서식에 가서 꾸며주면 돼요. 그때 글꼴의 색깔을 바꾸라고 하는 건지 치우기 색깔을 바꾸라고 하는 건지.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항상 글꼴의 색깔을 바꾸고 여기는 속성에서 뭐 기울여라, 굵게 해라, 뭐 이런 거는 나오는 경우 많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수식을 잘못 입력하셨으면 조건부 서식 규칙 관리에 들어가서 이 규칙을 편집을 해서 고치셔도 되고, 서식을 잘못 넣었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아예 잘못된 것 같으면 삭제해 버리시고 다시 처음부터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쉬운 거는 아니죠. 쉬운 건 아니에요. 계산 문제를 여러 번 풀다 보면 비슷한 문제가 또 나오고 또 나오니까 조금은 좀 수월해질 수는 있습니다. 54페이지 보시면은 열기 눌러서 이제 연습 문제 3번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열리면 여러분이 여기다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을 한번 입력해 보세요. 1번에 if 랭크는 아까 제가 메모해 드린 것 중에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추수 write 1, 2 이것도 했었고요. 맥스 함수, sumif, dsum, vlookup 다 설명했던 함수들이거든요.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54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문제 1번서부터 문제 7번까지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서 자유롭게 쉬는 시간 가지시고 그렇게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다 풀리고 나면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문제 1번 54쪽을 한번 보실게요.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순위를 구하라 그랬는데 는 if 순위를 구해서 이 순위가 1, 2, 3등이잖아요. 그러니까 3등 이하가 되면 그 순위를 출력해주고 아니면 공백으로 처리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1, 2, 3이) 순위만 표시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봐야지. 너 3등 이하니? 1, 2, 3등이니? 그래 나 1, 2, 3등이야. 그러면 너 순위 출력돼. 나 4등은 넌 공백.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 순위를 구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평균 대열이 이걸 가지고 G5부터 들어가는 거니까 는 if
랭크 G5가 G5부터 G12까지 이때 달러가 꽝꽝꽝 찍혀야죠? 이렇게 찍혀야지. 얘가 3등 이하라면 그때 이 순위가 출력되는 거고, 아니면 공백이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순위를 똑같은 걸 한번 더 써주는, 순위가 1, 2, 3등 안에 포함되면 그 순위를 표시하고, 아니면 공백 표시하고, 이렇게. 피고라는, 요걸 한번 제가 써볼까요? 여기다가 이제 쓰고 자동 체크를 하면, 그리고 예, 누가 1등이다, 누가 2등이다, 3등인 경우만 나오고, 만약에 10,000명이 시험 봤는데 100등까지만 순위를 표시하시오 그러면 얘가 작거나 갖다 100 쓰면 되는 거죠. 관리 코드가 B의 5번째 셀이네요. B의 5번째 셀인데, 자, 우리 이거 배웠어요. 는 추수, 어떤 값이 1일 경우, 2일 경우, 이런 식으로 쭉 쓰면 되는데, 는 추수 관리 코드의 마지막 글자를 가지고 1이면 기아, 2이면 현대,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관리 코드의 마지막 글자라는 말은 write 함수를 써서 관리 코드의 오른쪽에 한 글자를 자르면 그게 마지막 글자라는 뜻이고, 이때 관리 코드는 B의 5번째 셀이었고, 그럼 이게 답이 되는 거겠죠. 이게 답이 되는 거겠지. 문제를 풀어 나가는 과정.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출력해주고 자동 체크해주면 어떤 애는 기아, 어떤 애는 현대 이렇게 나오겠죠? 관리 코드 끝에 있는 거를 1, 2, 1, 2 둘 중에 하나니까는, 예, 이렇게. 예. 는 맥스 범위. 그럼 끝나죠, 뭐. 대여 수입이 여기 H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는 맥스 H5부터 H12번째까지. 자, 여기 가서 는 맥스 가로 열고 대여 수입 이렇게 블럭 잡으면 이 중에 가장 큰 값이 알아서 나오겠죠? 최대값이니까. 썸if는 어떻게 해요? 는 썸if 범위 조건 합계를 구할 범위. 여기에서 범위는 뭐예요? 범위는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예요. 그러니까 범위 중에 조건이 나와야 돼요. 우리 반 남학생의 국어 점수 합계를 구하라 그랬는데, 범위는 좋아하는 스포츠를 블럭 잡고, 조건은 남자 여자를 선택하면 안 되는 거죠. 조건이 남자다 그러면 성별을 블럭을 잡아야 되죠. 그게 범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는 썸if 차종 중에서 여기 보니까 RV라고 써 있죠. 그렇죠? 그러면 RV에 관한
보유대수의 합계 구하는 거죠? 보유대수의 합계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F에 5부터 F 12번째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5번 문제는 는 뒷섬 해서 이 결과 뒤에다가 앰퍼샌드 몇 대 이렇게 출력해 주래요. 그렇죠? 뒤에 대자를 붙이라고 했으니까 뒷섬 다음에 이제 대자를 붙여주면 되죠. 그렇죠? 그럼 데이터베이스는 B의 네 번째부터 H의 B의 네 번째부터 H의 12번째가 되고, 그렇죠. 얘가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형 차량, 소형 차종의 총 보유대수, 그러니까 보유대수 합계를 구하라 이거죠. F 네 번째 합계를 구해라. 보유대수에. 근데 조건이 뭐다? 차종의 소형이래요. 그러니까 D4부터 D5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음. 6번은 뭐 는 VLOOKUP 가로 열고 H 14번째 H 14번째가 들어가는 게 레이니까 C5부터 H 12번째까지. 근데 여기서 지금 평균 대여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델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니까 5라고 쓰면 되고요. 그리고 뒤에는 0을 써도 되고 false를 써도 되고. 그렇죠. 물론 H 12번째까지 아니라 G 12번째까지만 해도 돼요. 여기만 블록 잡아도 되죠. 그렇죠? 굳이 대여 수위까지는 안 가도 되겠죠. 그건 상관없고. 그러니까 요거를 false 대신에 0 써도 되고. 자, 수식을 이용하여 평균 대열이 25 이상 행 전체에 대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블럭 잡고 조건부 서식, 세 규칙, 수식, 그렇죠, 수식. 평균 대여일이라는 항목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네, 여기. 첫 번째 거에. 그래서 얘를 앞으로 달러 표시가 되게끔 해주고, 크거나 같다 25 이상이라면 서식에 가서 글꼴의 색깔을 빨강 하나밖에 없네. 25 이상이 평균 대열이 20. 만약에 여기 있는 글자가 26.7 그러면 얘도 25 이상 되니까 빨갛게 나올 테고, 얘도 뭐 30 이렇게 되면 얘도 25 이상이 되니까 빨갛게 나올 테고.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는 거죠. 이제 함수만 계속 보다 보니까 조금 익숙해지는 부분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지겹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요. 지겹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55쪽을 보시면 랭크 함수를 구하고 비고란에 만 이상의 경우는 주말 혼잡을 표시하고 5 함수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와, 이거 어렵다.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 6번은 어려운 게 아닌데,
2번이 어려워요. 2번 한번 보죠. 열개 눌러서 문제 4번 열어볼 겁니다. 유동인구 밀집순위는 일주 평균을 기반으로 해서 계산하는 거니까 랭크 함수잖아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 앰퍼샌드 몇 위 하고 써주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세요. 2번. 토요일이 평일 평균보다 크거나 일주 평균이 만 이상이 되면 뭐라고 하고 아니면 뭐라고 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문제를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55쪽에 있는 문제 2번에 대해서는 이렇게 써 있어요. 비고를 계산하는데 토요일이 평일 평균보다 크거나 또는이란 말이 빠진 거죠. 크고 그러면 그리고가 되는 거고요. 크거나 그러면 또는이 되는 거예요. 크고 그러면 and, 크거나 그러면 or와 함수가. 일주 평균이 만 이상인 경우에는 주말 혼잡으로 하고 아니면 공백으로 하고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if 함수 or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요거를 좀 볼게요. if or 조건 1, 조건 2 이렇게 해서 참일 경우 거짓일 경우 이렇게 쓰는 거죠. if 써가지고 이렇게. 예. 그럼 여기에서 참이면 어떻게 하래요? 그렇다면 주말 혼잡이라 해요. 주말 혼잡. 아니면 공백으로 하래요. 그런 거지 않습니까? 하나씩 풀어 나가야지 뭐. 그럼 첫 번째 조건이 뭐죠? 토요일이 평일 평균보다 크다 라는 게 첫 번째 조건 하나고요. 두 번째 조건은 뭐다? 일주 평균이 만 이상이라고 제가 크거나 같다 만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토요일이 평일 평균보다 크다 라는 조건 하나 걸고 일주 평균이 만 이상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or 함수 안에다가 두 가지 조건을 물어봐서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주말 혼잡, 둘 다 아니면 공백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토요일은 뭐예요? 2의 5번째 셀이잖아요. 2의 5번째 셀. 얘를 2의 5이라고 쓰고 평일 평균은 뭡니까? F 5번째고요. 그렇죠? 일주 평균은 G의 5번째고 못했지 이렇게. 말로 풀어보고 그 말에 대한 항목에다가 셀 주소를 부여해주면 그로 끝나는 거죠. 그럼 이런 연습을 단계별로 연습을 하시다 보면 머릿속에 정립이 된단 말이에요. 순서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그 음식을 만드실 때 그냥 무심결에 뭐 김치찌개를 끓인다 그러면 김치를 볶고 거기다가 뭐를 넣고 뭐 고기를 볶고 뭐 해서 뭐 육수를 볶고 끓인다. 이게 머릿속에 쫙 그려지잖아요. 근데 처음 김치찌개를 끓인다 그러면 김치를 먼저 볶아야 되나 육수를 먼저 내야 되나 냄비부터 올려놓고 불을 켜야 되나 막 헷갈리는 거야. 이제 미역국을 끓여라 그러면
미역을에다 물 넣고 그냥 끓이면 되는 건지, 저번에 보니까 뭐를 볶으라고 한 것 같은데 그게 뭔지 막 헷갈리는 거죠. 근데 자주 하시다 보면 그냥 기계적으로 척척척 움직인단 말이에요. 음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얘도 처음에는 헷갈려요. 처음 접하시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레시피를 공개해 드리는 거잖아요. 순서를 이렇게 순서를 해서 오함수를 쓰고, 이렇게 오함수 if 오화의 문법이니까 문법. 그래서 참일 때는 뭐라고 하고 거칠 때는 뭐 공란이라고 공백을 처리하고. 그래서 우리말로 써놓고 항목 이름을 쓰고 거기다가 그거에 해당하는 셀 주소를 써주면 이것이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답이. 그렇게 하나씩 풀어 나가는 거예요. 3번 문제는 뭔가요? 문제 3번. 문제 3번은 설명 한 번도 안 드렸던 유형인데요. 지점 코드가 02로 시작하는 지점의 토요일 합계래요. 무슨 함수를 쓰라고요? SUMIF 함수를 쓰래요. 그러면 는 SUMIF 가로 열고 범위 조건 합계를 구할 범위 이렇게 쓰는 거죠. 문법이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럼 보세요. 여기에서 범위가 어디입니까? 자, 지점 코드가 범위죠. 지점 코드가 범위잖아요. 지점 코드가 02로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토요일 합계 어디서 토요일에 대한 합계를 구하는 게 SUMIF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범위는 지점 코드고 조건은 뭐다? 02로 시작하는 거고 합계는 뭐다? 토요일 거. 이거 되는 거잖아요. 말은 이렇게 써놨는데, 그럼 지점 코드는 어디냐면, B5부터 B12번째고, 이건 알겠고, 토요일은 E5부터 E12번째 건 알겠고, 02로 시작한다는 게 헷갈리는 거죠, 이제. 무조건 조건은 따옴표 안에다 써요. 따옴표 안에다가 이렇게 쓰면 뭐죠? 02인 거. 조건이 0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조건이 02라고 돼. 근데 02라고 되는 조건은 없잖아요. 02로 시작하는 거지 02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여기다가 별표를 찍어요. 그럼 조건이 02로 시작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02 별표. 와일드 카드라 그래요. 와일드 카드라고 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별표가 있고요. 물음표가 있습니다. 와일드 카드라 그래 이거를요. 그래서 별표는 뭐냐면은 별표는 올 모든 것이고요. 모든 것. 물음표는 특정 한계를 말해요. 특정 한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건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김씨성을 가진 사람. 김씨성을 가진 사람. 그러면 따옴표 김별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김이라는 글자로 시작하는 게 김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건을 만약에 서초에 사는 사람 그러면 주소가 서초에 사는 사람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조건을 별표 서초
별표라고 써야 돼요. 그러니까 서초라는 글자가 포함되는 거죠. 어떤 글자로 시작해도 좋고 어떤 글자로 끝나도 되는데, 그러니까 서초로 시작하든 서초로 끝나든 서초가 들어있든 간에. 그렇죠?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서초구, 서초동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강원도 서초연립 이런 사람도 있겠고, 하여튼 서초라는 글자가 들어간 거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원한 거는 서초동에 사는 사람을 찾는 거라고 했지만, 그게 꼭 서초라는 게 서초구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 저기 경상남도에 갔더니 서초 빌딩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것도 서초 빌딩 그러면 서초에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여튼 요거. 그러니까 만약에 이름이 외자인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외자라는 말은 뭡니까? 김훈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따옴표 물음표 이렇게 쓰면 돼요. 두 글자. 물음표 하나가 특정 한 개라고 했으니까 두 글자잖아요. 물음표 두 개니까. 그러면 이름이 두 글자인 경우. 그러면 김훈, 심훈 이런 사람은 나오겠지. 박송 이런 사람은 나오겠지. 홍길동은 안 나오고. 그러니까 조건을 만들기 나름인데 이 조건은 그렇게 막 심하게 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백화점인 거를 고르시오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별표 백화점. 그럼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이렇게 되는 거고. 현대로 시작하는 글자를 찾으래. 현대상가, 현대연립, 그럼 현대별표 이렇게 쓰면 현대라는 글자로 시작하는 모든 것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간혹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02로 시작하는 거니까 02 이렇게 나가는 게 02별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써주면 답이 이제 될 거예요. 얘네들이죠. 얘네들의 합계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뒷섬을 구하던 라지는 뭐라 그랬죠? 라지. 몇 번째로 큰 거를 찾는 거죠? 두 번째로 큰 거 찾으래. 그러니까 라지 범위 정해주고 컴마 2 쓰면 되지. 우리 저번에 라지 컴마 1, 스몰 컴마 1 이런 거 했었죠. 그러니까 스몰 컴마 1이면 미니멈이고 라지 컴마 1이면 맥시멈이고 같은 건데 두 번째로 크든 두 번째로 작든 간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섯 번째 항목은 오라 V율곱이 빠졌다. 인덱스하고 매치가 나왔죠. 이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다음 시간에 하면서 뒤에 나와 있는 이제 중복 데이터 제거 및 필터로 넘어갈 건데 여기는 또 후다닥닥 지나가요. 후다닥닥 지나간다는 뜻은 쉽다란 뜻이죠. 쉽다란 뜻이지.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연습을 계속 할 거니까는요. 오늘 가시면 제가 저녁에 집에 한 11시 넘어서 들어오니까 이걸 올려놓을 텐데 복습하시기는 오늘 힘들지. 제가 오늘 밤에 와서 데이터를 올려야 되니까는요. 대신에 여러분이 오늘 좀 메모해 놓으신 게 있을 테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조금 공부를 해주세요. 예. 그리고 이번 주 주말에는 어차피 제가 강의를 다 올려놓을 테니까는 또 복습을 하셔야 되겠고, 특히 계산 작업은 몰아서 공부하면 불가능합니다. 짬짬이 그때그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